서평을 쓰면서 굉장히 놀랐던 부분이 정말 연구를 많이 하셔서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 깊이라는 게 말도 못하게 깊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한 달 만에 쓰셨다는 거예요. 저는 한 권 쓰는데 5년 걸리거든요. 어느 정도로 이 공부에 대한 공력이 있으신지가 지금 드러나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조변환 대표님 2035 일의 미래로 가라. 제가 정말 굉장히 재밌게 읽은 책입니다. 그래서 2035 일의 미래로 가라의 강의를 먼저 큰 박수로 모셔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칭찬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변한 게 있다면 저 책을 쓸 때 앞에 우리 더북북에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37,000명이라고 1년 전에 썼는데 1년 후인 지금은 98,000명입니다. 예. 지금 제가 사실은 저는 글보다 말을 잘 못해가지고 글로 쓰는 게 훨씬 편합니다. 한 달 만에 책을 썼다고 하지만 사실 공부한 시간은 책을 쓰기 위해서 2년 반 정도 공부를 했고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료를 받았고 또 그거를 엮어내는데 도움을 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같이 책을 쓴 사람은 제 대학교 동기고 저는 뭐 이러고 있는데 저 친구는 대학 교수가 돼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음사과학 소설을 쓰거나 뻥을 치러 여기에 온 게 아닙니다. 현업에 계신 분들은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아마 몸소 느끼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여기서 뭐 끝에 가면 한번 자세히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지금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르는 우리 현생 인류는 이제 제가 판단할 때는 30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구석기 시대부터 쭉 해서 지금 17만 년 동안 지금 이 모습이 되는데 이제는 이 인류는 둘로 갈라지고 말 것 같습니다. 한번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건 자동차 공장이죠. 폭스바겐 공장인데 뭐가 없죠? 네, 사람이 없습니다. 이 자동차는 쓸만하게 생겼나요? 조금 엉성하게 보이지만 이 차는 시속 120km까지 달릴 수 있는 3D 프린터로 만든 자동차입니다. 미국의 애리조나 피닉스에 가면 로컬 모터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에서 프린터로 만든 차입니다. 3D 프린터로 차를 만들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프린터가 있는 곳이 공장이 됩니다. 그냥 파일을 딱 전송하면 거기에 소재만 있으면 이렇게 출력합니다. 실제로 이 자동차는 100% 다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이어나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기성품을 쓰면 되니까 보통 한 70% 정도를 프린터로 출력하고 조립을 합니다. 한 5개 정도 부품으로 나눠서 출력해서 조립을 합니다. 제가 회사 다니면서 배지를 하나 달고 있는데 이것도 3D 프린터로 만든 겁니다. 네. 이게 사람이 그 절삭하거나 또는 이렇게 주물러 찍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정밀합니다. 이거를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확대를 해서 보면 손으로 만든 제품들은 보면 표면이 달 표면처럼 생겼어요. 근데 여기는 아주 고르게 쫙 선이가 있습니다. 정말 차이가 많죠. 이건 더 놀라운 일이었죠. 우리가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걸 한 번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구나. 이세돌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놀랐죠. 이세돌은 어떻게 인공지능 알파고를 한 번 이겼을까요? 조건이 딱 있었죠. 하나. 인공지능을 게임하는 중에는 더 이상 학습을 못하도록 껐어요. 그래서 똑같은 상태에서 5번을 뒀어요. 네 번째에서 한 번 이겼죠. 인간이 이긴 마지막이었고, 커제는 어떻게 됐나요? 바둑 두다가 울고 뛰어나갔죠. 5대0으로 깨졌습니다. 이 컴퓨터를 우리가 알파고 제로라고 부르고, 알파고 리라고 부르고, 얘네들이 새로운 로직을 짠 그 바둑 두는 컴퓨터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알파고 제로인데, 얘한테는 36시간을 주고
바둑을 두는 법만 가르쳐주고 네가 알아서 찾아서 공부하는 로직을 딱 깔았어요. 그 36시간 동안 공부한 다음에 알파고 제로하고 리가 딱 붙어서 100판을 뒀습니다. 바둑을. 그래서 커제를 5대 0으로 이긴 알파고 리를 알파고 제로가 100대 0으로 이겼습니다. 지금 이 인공지능이 뭐 무섭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 이게 어디에 투입이 되냐면 나노 기술을 개발하는 데 투입이 됩니다. 이게 저도 너무 어려워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노 기술은 원자 수준으로 싹 다 분해한 다음에 다시 재조립하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식량이나 이런 문제들을 완벽하게 다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게 나노 기술이죠. 뭐 소재뿐만 아니라. 자, 그럼 우리하고 다른 국가들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까요? 미국은 센 놈들이에요.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자동화의 모든 머리를 다루고 있는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고 바이오 기술 가지고 있고 3D 프린터 가지고 있습니다. 3D 프린터 이거는 얘는 큰 공장을 돌리면 얘는 작은 공장을 돌려요. 프린터를 우리 컴퓨터로 쓰고 있는 프린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프린터를 뭐 그냥 옆에서 출력하는 거니까 내가 필요한 건 집에다 프린터 놓고 프린터하고 좀 큰 거는 킹코스 같은 데서 프린터 하듯이 가서 맡겨서 프린터합니다. 여기서 나 신발, 이 신발 명품 신발인데 밑창 나갔는데 이거 똑같이 해주세요. 설계도 있어요? 없는데요? 그럼 잠깐만요. 받아. 그러면 왼쪽 신발을 지금 밑창이 나갔으니까 오른쪽 신발 줘보세요. 스캔 쫙 합니다. 이 3D 프린터는 기본적으로 스캐너가 다 달려 있어요. 3D 스캐너가 다 달려 있어요. 그걸로 프린트해서 좌우 바꿔서 딱 만들어줍니다. 왼쪽, 오른쪽 발 달라도 다르게 맞춰줍니다. 미국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유럽은 공장을 짓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얘네들은 이 쿠카 같은 이런 회사들이 이 로봇팔을 만들어서 로봇팔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공장을 짓는 기술을 만들어요. 어떻게 하냐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얘는 공장 설계하고 공장을 돌리고 얘네들은 정밀하게 만들 수 있고 정확하게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로봇팔을 만들어서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 공장 짓는 기술이 완성이 돼요. 얘네들은 전 세계 공장을 앞으로 30년 동안 계속 지을 거예요. 자동화된 공장 지어주는 공장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얘네들은 아프리카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쓰는데 아주 유리하고 다른 여러 가지 로봇들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놀라운 거는 아까 그 GMO 작물과 같은 그런 종자 산업을 하고 있는 세계 2위의 회사 1위는 몬산토, 2위는 신젠타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신젠타라는 회사를 화학기업이죠. 뭐 여기는 중국이 싹 인수를 해버렸습니다. 여기 이 로봇팔을 만드는 세계 1위의 정밀도를 가지고 공장을 짓고 있는 이 로봇팔 만드는 쿠카라는 회사도 중국이 인수를 했습니다. 중국이 무서운 이유예요. 일본은 우리가 뉴스를 보면 웃기는 일들이 많이 나와요. 뭐 이렇게 생긴 애들이 뭐 요리도 하고 뭐 이렇게 병원에서도 뭐 할 일들이 사람들이 할 일이 별로 없어집니다. 이런 로봇들을 일본은 만들어요. 얘네는 서비스용 로봇에 집중하고 있고 또 하나는 금융에 투입할 이건 보이지 않는 로봇입니다. 프로그램이죠. 금융 인공지능에 아주 올인을 하고 있고 얘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그 부러운 게 이 센서입니다. 이 센서들을 독일에 있는 회사들도 전부 쓰고 있고 이 센서 기술을 기반으로 로봇팔들을 다 만들어요. 얘들도. 보면은 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깝깝합니다. 유전자 치료도 뭐 얘네들이 대단히 앞서가고 있는데 작년이죠. 작년 5월 달에 그 일본 이화학 연구소에서 이 눈을 다른 사람의 세포로 만능 유도 줄기 세포로 거꾸로 만들어서 이걸 눈으로 만들어서 이식해서 보이게 만드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근데 금액이 1억 원이에요. 한쪽 눈 하나가 1억 원인데 나는 어려울 것 같지만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가능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라식 수술처럼 눈을 끼워 넣을 것 같아요. 자, 중국은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얘네들은 뭐 돈으로 다 해결하고 있고 무엇보다 얘들은 내수 시장이 받쳐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해결을 내주고 있죠. 지금은 미국하고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미국한테는 질 것 같아요. 이거 여러 가지 중요한 마일스톤들, 그러니까 이정표들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2020년에는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공장들이 본물처럼 들어서기 시작할 겁니다. 이미 제 책에서도 얘기를 해놨는데 2018년
아, 1년만 늦춰졌으면 하면서도 그렇게 쓰면은 내가 틀릴 텐데 해가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쓴 게 사물 인터넷 때문에 이제 서서히 부서져 나가는 그 일자리들을 예견을 해놨는데 생각보다 더 빨리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때는 스마트 공장들이 들어오면 이제 난리가 납니다. 뭐 GM 같은 경우도 군산 공장 폐쇄하고 그러는 것들이 뭐 이게 생산성이 뭐 낮고 뭐 이게 적자가 나고 이런 문제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얘네들은 빨리 스마트 팩토리로 가고 싶어 해요.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거기서 만들어도 되거든요. 물론 이렇게 만든 자동차는 다시 3D 프린터로 만든 자동차하고 경쟁을 해야겠죠. 2025년, 이거 우리나라입니다. 2025년이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는데 미국은 원래 제가 책을 쓸 때는 2023년이라고 판단을 하고 썼는데 2022년이면은 5단계 자율주행차가 나올 것 같아요. 처음부터 100% 안 되죠. 한 대, 두 대 늘다가 2030년이 되면 절반 정도가 자율주행차가 됩니다. 절반 정도가 자율주행차가 되면 요거는 그때쯤 되면은 이제 이건 사태죠. 심각한 사태. 2035년 정도가 되면 영원한 젊음을 정말 우리가 꿈을 꿀 수 있게 됩니다. 2045년에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앞으로 인류의 미래가 30년도 남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결된 인간. 일반 인공지능이라고 여기 이제 인공 일반지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인공지능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인공 특수지능, 하나는 인공 일반지능 이렇게 둘로 나누는데 인공 특수지능은 뭐냐면 한 가지만 할 줄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알파고 같은 게 바둑만 두죠. 얘는 CPU가 768개, 그 다음에 아유 죄송합니다. 지금 머리가 또 나빠 또 까먹었네. GPU가 127개인가 이렇게 들어있는 7층 건물 컴퓨터예요. 7층 건물만한 컴퓨터예요. 그 컴퓨터가 지금 바둑을 둔 건데 이게 엄청난 속도로 쪼라듭니다. 조그마집니다. 집적도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돼서 얘가 하나만 할 줄 아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인간이 하는 짓을 다 하는 거를 우리가 일반적인 일들을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인공 일반지능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에 연결된 사람을 한번 앞에 두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사람이 아니고 로봇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다 완전히 확보가 돼서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은 둘로 쪼개질 거예요. 연결된 인간과 연결되지 못한 인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뭐라고 한다고 안 할 일도 아니고 국가가 나서서 말린다고 될 일도 아니고 이거는 앞으로 벌어질 미래입니다. 미래도 아니고 아주 가까운 미래입니다. 앞으로 30년이면 딱 벌어질 일들이고 작년에 책 쓸 때보다 1년이 또 갔습니다.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까요? 요거는 좀 하나하나 본 건데 2020년 레벨 4 자율주행 자동차 이때 되면은 별로 운전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고요. 스마트 공장, 가상현실들이 이건 안경을 쓴 가상현실들이 이제 많이 주변에 깔리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022년이 되면 사물 인터넷은 정말 가는 곳마다 자꾸 늘어나서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스마트 그리드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전기 제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뭐 남는 전기 비축하고 또 필요할 때 다시 뽑아 쓰고 하는 뭐 이런 것들까지 효율적으로 통제를 하고 중요한 거는 3D 프린터가 이제는 킹코스처럼 자리를 잡습니다. 이런 3D 프린팅 소매점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3D 허브 같은 그런 회사예요. 큰 회사들인데 지들 말로는 17km에 하나씩 있대요. 자기네 소매점이.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이게 둔해요. 이게 지금 아직도 이게 못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뒤처졌는지를 이런 걸로 알 수 있어요. 2023년 아니고 22년입니다.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미국에 나오게 될 거고, 그다음에 유전자 치료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드론이 이제 마구 날아다니는 걸 보시게 될 거고요. 2025년에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이게 BCI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입력 도구가 바뀌는 겁니다. 사람과 컴퓨터가 직접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고 아까 보셨던 인공장기 이때쯤이면 뭐 인공장기를 이식하는 것도 합법적인 일이 될 거고요. 로봇이 이제는 이제 뭐 일상생활에서 자리 잡게 되고 홀로그램 VR이 나오면 이거 안 쓰고 아바타에서 보셨던 쭉쭉 잡아 다녀가면서 3차원 입체를 다 볼 수 있게 될 거고요. 2030년이 되면 실업률은 40% 이상이 될 겁니다.
저 40% 이상이 무시무시한 거예요. 지금 청년 실업률이, 실질 실업률이 25%를 향해 가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책을 쓸 때는 21%였는데 지금 23%를 넘어섰죠. 근데 해결될 기미는 별로 안 보여요. 답이 잘 안 나올 겁니다. 하이퍼루프와 같은 이동수단도 만들어지고 화성 우주선 10호가 이때 발사될 겁니다. 잘만 하면 화성에 사람들도 살고 있고 쟤들 어떻게 사나 구경하는 프로그램도 슬슬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2035년에는 초저물가 사회가 됩니다. 돈 없는 사람들 무지무지 널렸고 단 이런 나노 기술이나 뭐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 물건 값은 뭐 계속 원재료 값이 뭐 제로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이런 물가가 낮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 같아요. 우주여행도 이때는 지금 세계여행을 선택할 수 있는 것만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젊음을 꿈꾸게 될 거고 45년이 되면 이렇게 마주 앉아서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인 줄 알았더니 로봇이에요. 이렇게 재수없는 경우가 있나 이렇게 되고 로봇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야. 이거 얼마나 반가워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가 되면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출현하게 되겠죠. 이제는 뭐 이게 유전적으로 뭐 변이가 생기거나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뭐가 발전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인간의 기술로 다음 세대 인류가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좀 기분 나쁜 일인데요. 구글을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얘들이 전 세계에 인터넷을 쓰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한테 와이파이를 쓰게 하는 이런 프로젝트들. 우리가 쓰고 있는 삼성 스마트폰에 제 건 아닌데요.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운영체제, 안드로이드. 이거 뭐죠? 구글 맵으로 지금 제가 두바이를 한번 들여다봤는데 두바이 인공섬 멋있죠? 두바이 이렇게 지도? 뭐 이런 인공지능? 여기 한번 보세요. 다시. 검색, 지도, 안드로이드, 자율주행차, 프로젝트, 룬, 크롬 브라우저, 광고 플랫폼, 인공지능, 뭐 번역기. 이게 다 뭐 하는 거예요? 사람 통제하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다 통제하는 거예요. 내가 뭘 검색하고 있는지, 내가 어디를 가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얘가 언어를 뭘 쓰고 있는지. 무서운 애들입니다. 마지막입니다. 30년간 우리가 감당해야 될 3가지 미래입니다. 첫째, 2035년까지는 엄청난 실업에 직면하게 됩니다. 내 일이 다 사라집니다. 정말로 사라집니다. 이거를 못 믿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저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아주머니들 사라진 거 좀 봐. 아니 홈플러스에서 아주머니가 사라졌잖아. CU에 우리 알바하던 애들 다 없어졌잖아. 공장에서 신발 만들던 사람들 다 없어졌잖아. 그래도 못 믿어요. 자기 일이 되면 믿어요. 좀 황당하죠. 이때가 넘어가면은 물건값도 떨어지고 이제는 뭐 원재료 값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에너지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바뀌면 에너지 유지 비용들이 뭐 그렇게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물건값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사회가 될 거고 2045년이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고요. 한번 나이를 대입해 봤어요. 100만 명이 태어난 48세입니다. 뭐 요런 사람들이 75세가 됐을 거고요. 40대 후반이면 뭐 70대 중반이 될 겁니다. 2017년에 태어난 2010년에는 47만 명이 태어났네요. 7살짜리가 35살 정도가 됐을 겁니다. 이때는 사람하고 로봇하고 구분도 못하는 세상에서 살게 될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불확실하다고 느껴지는 것 하나가 나노 기술인 것 같아요. 나노 기술을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나노 기술을 새롭게 뭘 만들고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인공지능이 도와줄 것 같아요. 정말 지금도 여러 가지 수학적 난제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벌써 몇 가지를 해결을 했어요. 참 역사적으로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던 그런 것들, 그런 걸 해결한 사람들은 정말 세계에 1명, 2명 나올 그런 천재들이 하던 일들을 이건 뭐 인공지능이 해결해버리니까 순식간에 좀 황당한 일이죠. 어쨌든 이런 시기가 뭐 이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막는다고 될 일이 아니고 누군가는 열심히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런 사회가 올 겁니다. 궁금해져요. 처음에는
좀 두렵고 무서웠는데 궁금해져요. 만약에 우리 지구 밖에 우주에도 이런 생명체가 있었다면 아마 우리하고 똑같은 길을 걸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건 제 상상력으로 똑같은 길을 걸었을 것 같고, 그렇다고 보면 곧 만나게 될 것 같기도 하고 농담이고요.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30년 동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인간답게 사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사람으로 사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거에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없어지지 않을 것 중에 하나가 기업이나 통제 시스템들은 안 없어질 것 같아요. 기업, 또 그 기업과 같이 가고 있는 정부와 그 정부가 만든 통제 시스템, 이런 것들은 발전은 하겠지만 없어지진 않을 것 같고, 그것들과 어떻게 연결을 해서 삶을 만들어 갈지를 여기 계신 분들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